아, 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한병민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고요. 지금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학연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소듐 메탈 클로라이드 배터리의 충방전 특성에 미치는 양극 조성 및 구조에 대한 영향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는 그 사용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사용되던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요즘에는 전기자동차나 배터리형 에너지 저장 장치 등까지 사용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분야를 물론하고 이 2차 전지는 항상 화재 위험성이 이슈화 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예로 들어서 보면 세계적인 ESS 마켓에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국내의 ESS 화재 사고도 매년 건수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터리의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안전한 배터리를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 장치를 설계하고 연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제가 오늘 발표할 소듐 메탈 클로라이드 배터리처럼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소듐 메탈 클로라이드 배터리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소듐 니켈 클로라이드 배터리를 예시로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양극에 니켈과 소금이 들어가고요. 전해질로 NaAlCl4라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구동 온도는 300도씨 정도로 굉장히 고온인데요. 이 온도에서 전해질은 액상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분리막 역할을 하는 것이 베타알루미나 고체 전해질 튜브입니다.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 니켈과 소금이 반응을 해서 니켈 클로라이드가 생성되고, 이때 생성된 소듐 아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해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소듐 아이온의 소스가 소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종 소금 전지라고도 부릅니다. 입자 단위에서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니켈로 보시면 되는데요. 니켈 입자 표면에서 중방전 반응이 진행되고, 충전될 때 니켈보다 부피가 큰 니켈 클로라이드가 표면층에 생성되면서 충방전 될 때 입자의 부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셀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양극 물질 내에 이온 전도도와 전자 전도도로 나누어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이온 전도도를 실질적으로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온도나 2차 전해질 양으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셀 구동 온도가 300도의 높은 고온인데 320도 정도만 되어도 이제 전해질의 열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도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전해질의 양을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전자전도도를, 양극 내의 전자전도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양극 내의 전자전도도는 이제 금속 활물질의 연결성을 향상시켜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연구는 이제 금속 양극 활물질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거를 가장 큰 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의 금속 활물질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제어했던 게 니켈의 사이즈화 형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켈에서 표면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니켈의 사이즈에 따라서 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니켈 사이즈가 작을수록 반응 표면적이 늘어나서 초기 용량은 굉장히 높게 얻어지고요. 니켈 사이즈가 크면 초기 용량을 낮게 얻어지지만 용량의 유지 성능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에 두 조건에서 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표면에서 생기는 니켈 클로라이드 때문인데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니켈 입자 간의 단절이 발생하고 고립된 니켈이 생기면서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용량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고용량을 얻으면서 그 용량을 쭉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입자 형상을 찾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자 사이즈는 작아야 되고 그 작은 입자들이 잘 연결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티큘러 타입의 니켈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이 입자 같은 경우는 인코 2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가 1마이크로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가지면서 입자 간의 체인 형상으로 잘 연결된 그런 입자입니다. 이 입자로 양극재를 대체했을 때 나노 입자의 구형 니켈 입자를 썼을 때와 비슷한 초기 용량을 보이면서 사이클 특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이제 레티큘러 타입 니켈로 니켈 입자를 보정을 하고 추후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이클 한정성을 한 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극재 니켈과 FE를 믹스처로 투입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의 컨셉은 니켈보다 먼저 반응하는 FE를 첨가해서 니켈의 반응량을 낮추고 니켈의 반응량을 낮추면서 니켈 클로라이드의 두께를 낮춰서 입자 간의 단절 현상을 더 적도록 제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켈은 이미 선정이 됐고요. 니켈 간의 연결성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고 FE는 충방전에만 집중해주면 되기 때문에 니켈보다 비교적 큰 사이즈의 FE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섞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니켈 대 FE가 9대 1일 때는 FE 반응이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진 않지만 6대 4 정도까지만 넘어가도 전체 충방전 반응의 80% 이상 FE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초기에 컨셉으로 잡았던 이 그래프에 가장 가까운 그런 형태를 6대 4 비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FE가 첨가됐을 때 니켈 온리셀보다는 무조건 높은 사이클 특성을 지니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6대 4 비율이 적은 차이지만 100사이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용량을 보유했고 사이클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에 사용돼야 될 클로린이 FE에 사용되면서 니켈 클로라이드 두께가 작아지고 니켈의 단절 현상이 제어되고 니켈이 좀 더 전자전도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선 실험에서 니켈 FE 믹스처를 제작해가지고 사이클 안정성을 향상시킨 셀을 제작을 했는데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FE가 들어갔기 때문에 니켈 온리 셀에 비해서 가격도 싼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아직 용량을 제어해보지 못했는데요. 좀 더 경쟁력 있는 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량을 늘려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상용 셀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소금이 2대1 비율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한정된 이제 소듐 아이온의 소스인 소금 양 때문에 전체 소금이 다 반응에 참여한다고 해도 니켈이 25%밖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75%의 니켈은 양극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용량을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니켈과 소금 비율 중에서 소금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이렇게 소금을 높여주게 되면 이 양극 구조를 유지하던 니켈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용량은 늘어날 수 있어도 사이클 특성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앞서서 개발한 FE 니켈 믹스처 양극재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메탈 대 소금 비율을 기존의 2대1 비율에서 1.5대1 비율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니켈셀로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용량 상승했지만 소금량을 늘린 것은 이제 50사이클 기준으로 보유 용량이 2대1 비율보다 오히려 낮은 용량을 보였고요.
FE셀 같은 경우, 니켈 FE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용량 증가가 있고 2대 1셀과 크게 다르가 없는 그런 용량 유지력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니켈 FE 믹스처 저희가 설계한 그 디자인, 미세구조 디자인이 용량 그 사이클 유지력에, 사이클 안정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완전히 충전된 1.5대1 니켈 FE셀을 XRD 패턴 분석해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니켈 클로라이드 픽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 걸로 봐서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니켈의 반응을 잘 억제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분말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50사이클 기준으로 23%의 용량 감소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용 셀은 그래놀 타입의 양극재를 사용하는데, 그래놀 타입으로 사용하게 되면 초기 용량은 좀 낮게 나와도 사이클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방법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걸 완벽히 없애보고자 로우 덴시티 그래놀이랑 하이 덴시티 그래놀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추가적인 그래놀 덴시티가 이제 사이클 특성에 미친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로우 덴시티 그래놀은 단순히 10메가파스칼 프레스로 눌러서 제작했고요. 하이 덴시티 그래놀은 CIP로 200메가파스칼 압력하에서 제작했습니다. SM 데이터를 보시면 단순히 로우 덴시티 그래놀 닿아 있는 부분만 많이 보이는데, 하이 덴시티 그래놀에서는 형상이 변하면서 강하게 붙어있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적용하면 사이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봤는데 사이클 안정성은 좋으나 이제 초기 용량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쓰던 소금 사이즈가 15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로 니켈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였는데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소금 표면에 이렇게 눌러붙은 니켈들이 위치했고요. 이렇게 니켈이 본연의 형상을 잃으면서 니켈 입자 형상을 최적화한 그런 이점도 없어졌고, 전해질이랑 소금이 닿을 그런 부분을 이 니켈들이 방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초기 용량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금 입자 사이즈를 추가적으로 조절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소금 입자는 38 마이크로 미만, 38에서 150, 150에서 300 마이크로 사이즈로 조절했습니다. 실제로 38 마이크로 미만으로 했을 때 용량의 손실이 가장 적었고요. 사이클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로우 덴시티 그래놀이랑 비교해봤을 때 80 사이클 기준으로 거의 같은 용량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간 테스트로 들어가게 된다면 확실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SM 데이터는 정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큰 사이즈의 소금을 사용했을 때 보였던 그 니켈 입자 형상이 변하는 거나 그래놀 표면에 니켈이 눌러붙는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량을 향상시킨 1.5대1 니켈 FE셀에 이 그래놀을 적용했더니 그래놀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SM으로 확인한 건데 앞에 니켈셀과 비슷한 그런 형상이 보이고요. 용량의 저하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충방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사이클 이전에 용량이 역전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앞에 컨셉을 유지하면서 잘 디자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입자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였고요. 니켈 FE 믹스처로 사이클 안정성을 한번 향상시킨 뒤에 덕분에 소금량을 늘려서 용량을 늘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 덴시티 그래놀을 적용하면서 좀 더 확실한 사이클 안정성을 보완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메탈이랑 클로라이드가 반응하면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메탈 표면에는 산화막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그 산화막의 그 포션에 따라서 2차전지 고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자세한 그 거동을 알아보진 않았는데 산화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소 가스로 제 산화막을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었고요. 요즘은 이제 드라이 캡슐 안에서 하다 보니까 딱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 산화막에 따른 뭐 그런 거동을 딱히 아직은 진행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